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차례는 교과서 256쪽, 256쪽 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복습하고 들어가 볼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맞아요.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해류. 해류라는 게 뭐였냐면 바다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흐름을 해류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해류는 왜 생기냐면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뭐 마찰로도 생기지만 이 마찰은 부수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면 되겠고 여러분은 바람을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해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배웠었는데 따뜻한 흐름인 난류 그리고 차가운 흐름인 한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해류가 흐르는지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큰 난류, 이게 이름이 뭐였지? 그치, 쿠로시오 해류라고 했습니다. 이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를 만나서 왼쪽과 오른쪽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황해를 흐르는 난류를 황해난류, 우리나라의 동해를 흐르는 난류를 동한난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를 배웠었는데 바로 조경수역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은 영양염류가 굉장히 풍부하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공존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고 했고 이거를 우리는 조경수역이라고 부른다까지 배웠지. 자, 이 내용 꼭 기억하도록 하고 오늘 배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조석, 조류, 만조와 간조, 조차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고 이 용어들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개념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조석 현상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밀물과 썰물이 뭔지, 그리고 얘네의 주기는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사진 한번 봤을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다가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바닷물이 양쪽으로 쭉 빠지면서 길이 생겨서 신비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여행지로 선정이 된 그런 곳이 있는데, 자, 이처럼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이 뭐냐면 썰물로 인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수업을 들으면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들어가 볼게. 자, 우리 먼저 조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조석 또는 조석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밀물과 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하루에 몇 번씩? 두 번씩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우리 조석 또는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거 그거를 우리 조석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 밀물과 썰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자, 밀물과 썰물을 통틀어서 우리 조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류는 조석 현상으로 생기는 수평적인 바닷물의 흐름을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기 바닷가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모래사장이에요. 자, 파라솔이 이렇게 꽂혀 있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이쪽은 물이야. 자, 조석 현상이라는 거는 바닷물이 사람 쪽으로 들어왔다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렇게 바닷물이 움직이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기는 수평적인 흐름을 우리 조류라고 합니다. 먼저 밀물은 뭐냐면 1번 바다에서 사람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해수의 흐름을 밀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썰물은 2번 사람에서 바다 쪽으로 바깥쪽으로 밀려 나가는 해수의 흐름을 썰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밀물이 나타날 때는 바닷물이 내 쪽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는 바닷물이 발목밖에 안 찼었는데 들어오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밀물이 나타날 때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썰물은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가슴까지 찼던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질 수 있겠지.
그래서 썰물이 일어날 때는 해수면이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네, 자, 이 만조와 간조를 먼저 봅시다. 이 만조라는 거는 뭐냐면 밀물로 인해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 이 하루 중에 24시간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면 밀물이 들어올 때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 이거를 만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반대로 간조는 뭐겠어? 간조는 바닷물이 밀려나가. 뭐 때문에? 그치, 썰물로 인해서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이야기를 해요. 즉, 만조는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간조는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조석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사실 몰라도 되지만 참고용으로만 설명을 해줄게요. 참고용으로만 들읍시다. 자, 이 조석 현상은 만류 인력, 중력과 비슷한 건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작용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지구 양쪽에 뭐가 있냐면 우선 달, 지구를 도는 위성인 달이 있고요. 저 멀리 태양계 중심에 있는 태양이 있어요. 이 달과 태양은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만류 인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 딱딱한 땅덩어리인 지구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 바닷물이 있어. 근데 바닷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쉽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달과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지구의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오르게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구는 자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1번 위치에 서 있어. 그러면 바닷물이 2번 위치에 비해서 어떤가요? 해수면의 높이가 상당히 낮아요. 이럴 때를 간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해서 이쪽 위치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아까는 내 발 밑에 있던 바닷물이 지금은 내 가슴 높이까지 올라왔어. 해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때를 만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니, 계속 사람이 자전을 한대. 지구가 자전을 해서 또 이쪽 위치에 오면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간조가 되는 거고, 자전을 해서 또 이쪽 위치로 오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만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썰물하고 밀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밀물은 언제에서 어느 시기래? 간조에서 만조로 가는 사이에 나타납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은 이 3번에서 4번으로 갈 때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밀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썰물은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만조에서 간조, 4번에서 1번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썰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몇 번씩 나타나냐면 하루에 2번 정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간조가 2번, 만조가 2번 보통 나타나서 밀물과 썰물도 마찬가지로 2번씩 일어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참고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조석 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조석 주기라는 거는 만조에서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대략 12시간 25분이에요. 만조에서 만조까지, 간조에서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석 주기라고 한다. 그러면 조차는 뭐냐면, 만조와 간조가 일어날 때 해수면의 높이 차가 있겠지.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만조 때는 바닷물이 내 머리까지 올라왔다가 간조가 되니까 내 바닥까지 바닷물이 쭉 빠졌어요. 이 둘 사이,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를 우리 조차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하고, 세로축은 해수면의 높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루를 그려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이 시기를 우리 만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은 이 시기를 간조라고 합니다. 만조에서 간조로 넘어갈 때는 썰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간조에서 다음 만조로 넘어갈 때는 밀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조에서 만조까지의 이 시간 차이 또는 간조에서 간조까지의 이 시간 차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조석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만조에서부터 간조까지 이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근데 이 조차는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조차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조차는 매일 달라져요. 왜냐 그러면 이 달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우리 달의 위상에 대해서 배웠었죠. 보름달도 있고 상현달도 있고 하현달도 있고 초승달, 금음달 다 있습니다. 이 조차는 보름달일 때 가장 커요. 참고로만 알면 돼요. 달의 위상 때문에 조차가 매일 달라진다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교과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이 탐구 같이 봅시다. 256쪽에 있는 탐구. 자, 조석 현상에 대한 실시간 자료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직접 국립해양조사원에 들어가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직접 해보는 게 기억에 더 오래 가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자, 선생님과 이 교과서 내용 한번 볼 건데, 자, 교과서에 있는 거는 8월 28일, 8월 29일, 8월 30일을 조사를 해봤고,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는 시간과 그때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냈습니다. 자, 일시정지하고 이 내용 적으세요. 자, 적었죠? 같이 한번 봅시다. 정리하기 1번부터. 자, 하루 동안 만조와 간조는 몇 번씩 일어나나요? 8월 28일 봤더니 만조 2번, 간조 2번. 8월 29일도 만조 2번, 간조 2번, 만조 2번, 간조 2번.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만조와 간조가 하루에 약 2번씩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자,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차, 즉 조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8월 28일부터 한번 봅시다.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둘을 그냥 빼면 됩니다. 자, 802에서 242 빼면 0, 76, 5. 이때는 560 차이가 나네요. 자, 8월 29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871에서 168 빼면 63, 0, 7. 이때는 703 차이가 납니다. 자, 조차가 어떻게 됐나요? 조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날짜가 다르면 조차가 다르다는 거 확인이 됐네요.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점차 증가한다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만조와 간조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조개를 캐러 갈 때도 이 만조와 간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조개는 어디서 캐지? 맞아, 갯벌에서 캐지. 갯벌이 어디냐면 평상시에는 물로 덮여 있다가 썰물로 인해 물이 쫙 빠져나간 그 진흙 구역을 우리 갯벌이라고 합니다. 즉, 조개는 만조 때 캐러 가야 되나요? 간조 때 캐러 가야 되나요? 그렇지. 조개는 간조 때 캐러 나가야겠지. 만조 때 캐러 가면 뭐 캐는 게 아니라 잠수해가지고 조개를 다 찾아내는 거겠지. 그래서 간조 시각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간조가 일어나면 조개를 캐러 갔다가 다음 만조 전에, 물이 차기 전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기잡이를 위해 바다에 나갈 때도 물이 들어오는 시각, 나가는 시각을 파악해서 나가야 되겠고요. 자, 바다 갈라짐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다야, 여기가 바다. 자동차를 타고 막 왔어. 이 자동차를 타고 바다 갈라짐 지역을 지나가고 싶습니다. 붕붕. 자, 근데 지금 이 만조야. 만조인데 여기 바다 갈라짐 지역이 숨어 있대. 지금은 물이 가득 차 있어. 그럼 이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나요? 얘가 뭐 잠수함도 아니고 바다를 갈라질러서 갈 수 없겠지. 그래서 만조 때는 가면 안 되고 간조 때 물이 다 빠져나간 뒤에야 길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제서야 바다에 이 차를 타고 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조 때 들어갔어. 그러면 언제 전에 나와야 되겠지? 그치. 다음 만조 전에, 물이 차기 전에 나와야 탈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여행할 때 이용한다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류의 세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조류는 어디서 세게 나타나냐면 수심이 얕은 바다, 그리고 좁은 해협, 만해 입구, 섬과 섬 사이의 수로에서 빠릅니다. 자, 만이 뭐냐면 우리 해안가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긴 데가 있어. 여기는 모래, 여기는 바다. 자, 바다 쪽으로 이렇게 돌출된 곳을 우리 곧이라고 부르고요. 바다에서 들어간 쪽을 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만의 입구에서 조류의 세기가 세요.
조류의 세기가 센 곳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진도에 있는 울돌목이라는 데가 있어. 들어봤을 텐데 바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이 일어난 데가 울돌목입니다. 이 울돌목은 조류의 세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이 이거를 이용해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조류의 세기가 세다는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 내용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56쪽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자, 바닷가에서는 해수가 육지로 향해 들어오는 밀물과 바다를 향해 빠져나가는 썰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때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 썰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한다. 이처럼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탐구 살펴봤고요. 자, 우리나라 해안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일어난다. 연속되는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 차를 조차라고 한다. 조차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므로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는 시간을 알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고기잡이 배가 바다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갯벌에서 조개나 굴을 캘 때 등에 활용하고 바다 갈라짐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여행 갈 때에도 활용한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잘 살펴보고요. 스스로 확인하기 봅시다. 자,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하고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는 만조라고 합니다. 자, 3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는 해안이래. 여기서 갯벌 체험을 할 거래. 자, 선생님이 아까 갯벌 체험은 만조와 간조 중에 언제 해야 된다고 했죠? 그치, 물이 빠져나간 간조 때 해야 됩니다. 근데 간조가 하루에 2번 있는데 이 2번 중에 선택을 해야 돼. 우리 갯벌 체험 막 새벽에 나가나 아니면 해가 떠 있을 때 나가나? 새벽엔 깜깜해서 이게 조개인지 돌인지 구분도 안 되겠지.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 가야 됩니다. 즉, 간조가 일어날 때 해가 떠 있을 때 갯벌 체험을 가야 된다는 걸 확인하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이 두 시기는 만조겠고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은 이 두 시기는 간조인데 간조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새벽 3시부터 6시에 갯벌 조개 캐고 있을 거야?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정리를 해보면 13시에서 16시 사이에 갯벌 체험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밀물, 썰물, 만조, 간조, 조차, 조석, 주기 등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배울 때 정확하게 개념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고생했어요.